오늘은 뭘 할까 고민하다가 무에 대해서, 없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유튜버가 난리도 아니죠. 정치인들 다 유튜버 하고, 사주 명리하시는 분들도 다 유튜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아주 재밌어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저의 스승님을 포함하여 유튜브를 하십니다. 제 스승님은 그분의 아들내미한테 방관계로 끌려오다시피 해서 유튜브를 뭐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먹고 사는 길 유튜브에 늘린 것 같아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죠. 카페를 하다 카페 블로그가 대세된 게 이제는 유튜브가 대세가 되고, 얼굴을 직접 까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누구나 하나의 매체, 그죠? TV죠? TV라는 매체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1인 방송 시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이런 양상들이 전개가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먼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나이가 들고 언젠간 죽겠죠, 사람이니까.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 나는 죽어도 유튜브는 살아있겠죠. 내가 강의했었던 모든 산물들, 쓸모있는 내용이라면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참고도 될 것이고, 모르죠. 이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업적이 이루어질지. 이 유튜브도 언젠가는 자정작용이 일어나겠죠. 누군가는 올라서고 누군가는 내려가고, 카페들이 그랬듯이 시간이 지나면은 소비자들은 알아봐요. 사람들은 알아보고, 대중들은 알아보고, 네티즌들도 알아보죠. 시간이 지나면 알아봐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많긴 합니다. 왜? 또 어리석기도 하고, 거품이 쉽게 꺼지지 않는 곳인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가 거품인지도 모르겠어요. 과연 무엇이 거품인가? 거품만으로도 사는 사람이 있고, 거품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과연 터질까요? 우리는 과연 정말로 실질적인, 정말로 진정한 능력과 실력으로 이 세상을 승부하면서 살까요? 아닙니다. 그 진정한이란 말과 단어 자체도 참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무엇이 진정한 것인데? 세상은 결과로 말해주는 건데, 돈 잘 벌고 높이 올라가 있고 위세를 떨고 아래를 내다볼 수 있는 위치라면 그 과정이 어쨌든 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의 의미 없음을, 본인의 실력 없음을 한탄해야 됩니다. 물론 과정이 중요하지.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돈 벌면 뭐하냐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돈 벌긴 뭐하긴요. 마음껏 쓰고 마음껏 놀고 즐기죠. 돈을 마음껏 벌고 구라를 치든 거품을 만들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의미가 있는 거고, 또 나름대로 실력이 있는 자들은 그 실력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위세에 밀려가면서 버티는 겁니다. 세상은 실력을 갖추는 자가 따로 있고, 돈을 버는 자가 따로 있고, 의미를 찾는 자가 따로 있고, 수도성이 따로 있고, 복사님이 따로 있고, 그죠? 그런 거죠. 무엇 하나 필요 없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우리가 사실 보는 예능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은 다 각본이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적인 각본이고, 요즘 아무리 리얼 예능이라고는 하지만은 그것에도 기본적인 스토리라인이 분명히 있는 거고, 일종의 뻥이죠. 우린 그런 것들을 즐기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재미가 없죠. 그 뻥이 얼마나 심하냐, 언제까지 감추고 들키지 않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겠죠.
저는 아쉽게도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이런 부류는 못 돼요. 그런 걸 한번 돼볼까 요즘 생각은 중인데 뭐 생각한다고 되나요? 뭐 사람이 타고난 게 안 그런데. 오늘은 제가 말이 좀 빠를 겁니다. 말이 빠르다는 이야기는 제가 상태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제가 말이 빨라요. 말이 늦지는 않습니다. 예전 강의에 말이 느린 거는 술 퍼마시고 그 다음날 정신 못 차려서 말이 느린 거고, 요즘 강의에 제가 말이 느린 거는 몸이 아파서 상태가 안 좋아서 말이 느린 거고, 오늘같이 컨디션이 좋은 날은 말이 빠릅니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런 날이 많기를 바라야 돼요. 발음은 별로 안 좋습니다. 한 3일 전에 밥을 먹다가 혀를 오지게 깨물었습니다. 내 생애에 그렇게 심하게 깨무는 적이 없어요. 나 살점 떨어지는 줄 알았거든. 보통 3일 정도면 낫는데 안 낫습니다. 아직까지도 발음이 이상이 생겨요. 어제도 상담하는데 발음이 자꾸 새. 손님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 환장하겠어요. 어쨌든 요즘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제 친구들이 유튜브를 하기 시작을 했고, 물론 그 친구는 본인이 아니게 그 친구가 한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이제 배운 학생이죠. 학생이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선생님을 한번 살려보자 라는 취지에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유튜브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껏 뜯을 수 있어서 좋고요. 한동안 좀 슬럼프였어요. 뭐 사무실 오픈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아마 주된 원인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뭘 복잡해지고 뭔가를 새롭게 벌리고 이러는데 대단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겠지만은 제가 원래 좀 뭔가를 벌리는 데에 대해서 안 좋아해요. 안 좋아요.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기존에 있던 거 답습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 두 번 없을 대대적인 이제 사무실을 오픈하니라고 꽤 큽니다. 사무실을 오픈을 했는데 사무실 평수를 속였어요. 부동산 업자가. 몇 평이냐 그러니까 28평이랍니다. 들어가 봤더니 28평이 아니고 실평수가 30평이네요. 즉 실질적으로 35평형이라는 뜻이죠. 저를 7평이나 속였습니다. 어떻게 따져야 될까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운동장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하다가 심심하면 옆에서 덤블링을 하라고 제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개 정도 자리를 깔아놨고, 다 찰지 안 찰지는 모르겠지만은 언젠간 차겠죠. 제 팔자가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곧 모임도 할 것 같고. 저도 인생 살아온 걸 보면은 참 단조롭게 살아왔는데, 쓸데없이 요즘 파란만장해지려고 하는 조짐이 보여서 더 이상 파란만장 안 해질 생각입니다. 간소하게, 간략하게, 고사도 안 지냅니다. 그냥 떡이나 돌리고 땡입니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없는 거에 대해서 잠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없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없는 거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런 거 말고 없는 거 가지고 이상한 소리 많이 하들 합니다. 없는 거 가지고 제일 대표적인 게 무식상, 무죄, 무관, 단해, 무인상. 무비겁은 이야기 안 해. 또 무비겁
비겁이 없는 건 또 이야기 안 합니다. 비겁이 없는 건 당연하게 얘기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4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짓거립니다. 이거 4개 가지고 제가 하도 보기 답답해서. 그리고 손님들이 오면은 자꾸 그런 이야기 가지고 물어봐요. 그럼 그거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신경 꺼라. 제가 예전에도 개운법 이야기할 때도 그딴 거 신경 쓰지 마라, 빨간 옷, 뭐 파란 옷, 뭐 이렇게 빨간 종이 줄 거 파란 종이 줄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그 강의를 듣고 온 분도 또 여전히 빨간 옷을 입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는 인생이에요. 인생. 사주를 보는 것도 그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겁니다. 글자를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팔자의 글자가 그 사람 인생을 대변하는 겁니다. 글자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처지를 형상화한 것이고 그 사람의 상황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팔자의 오행이고 육신입니다. 그걸 가지고 정말로 단순무식하게 식상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다, 재가 없으니까 돈이 없다, 특히 관이 없으면 관직을 못 들어간다,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들 합니다. 무관이라도 공무원들 천지고요, 무재라도 부자 많고요, 무식상들 같은 경우는 보통 표현력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무식상도 표현력 좋습니다. 너무 표현력이 좋아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무식상들은 끼가 없다는 둥, 뭐 연애를 못한다는 둥, 무식상 연예인들 천지입니다. 무식상 끼 많은 사람들 천지입니다. 언어의 달변들 천지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조금만 관찰해보면 알 수 있는 걸 갖다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생각을 해서 식상들은 시끄러우니까 무식상들은 조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무식상들이 조용한 편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표현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표현력이라는 개념이 뭔데? 표현력이라는 개념도 정말로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표현력이죠? 보통 표현력이라는 것은 식상에 달리지 않았어요. 보통 인생에 달려있지. 인왕한 자들의 표현력이 대단하죠. 어필하는 능력,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 뭔가 자신을 주장하는 거. 일반적으로 표현력이라면 그런 거 아닌가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그러한 것들을 관철시키고 이런 것들이 표현력 아닌가? 그런 것도 인성이 하는 거예요. 식상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식상이라는 것은 따지는 겁니다.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따지는 거예요. 표현력이라는 것은 모두 다 있는 거예요. 왜 무식상이라는 걸 하나만 가지고 왜 표현력이 없다라고 단정을 시켜버려? 제의 표현력은, 제왕한 사람들의 표현력은 대단합니다. 제라는 것은 하나하나 자세하게 오밀조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라는 것은 친절한 거예요. 친절하고 그리고 핵심을 잘 파악을 하고 무엇이 요점인지 어떻게 상대방한테 전달을 잘할지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게 제입니다. 만약에 무제라면 뭔가 조리 있거나 논리적이거나 이러한 것들이 부족할 수는 있겠죠. 그럼 또 다른 걸로 하면 됩니다. 관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 나의 생각들을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소 일방적일 수도 있고 강압적일 수도 있어요. 인성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내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완벽한 논리를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피력하는 겁니다. 논리도 제가 만들어낸 논리와 인성이 만들어낸 논리, 관이 만들어낸 논리가 달라요. 보통 식상이 만들어낸 논리 같은 경우는 막갑합니다. 그냥 네가 틀렸다 이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논리는 아주 논리 정연합니다. 기승전결이 있는 거예요. 관이 이야기하는 논리는 이거는 원리 원칙입니다. 야,
원칙이 이런데 당연히 해야지. 법이 이런데 당연히 해야지. 니하고 나사에 이런데 당연히 해야지. 인성이란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것을 뽑아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서 나의 승기를 잡는 겁니다. 다 표현력이에요. 관유왕에도 표현력이 있고 식상의 왕에도 표현력이 있고 인성의 왕에도 표현력이 있습니다. 무식상 하나 붙잡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식상의 왕한 팔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가령 우리가 무슨 연기를 한다. 하도 무슨 무식상들은 무슨 연예인 하면 안 되고 뭐 예술하면 안 되고 뭐 피해를 불면 안 되고 이딴 이야기 하는데 아주 그런 거 보면 또 꿀밤을 한 대씩 때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강하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 형벌이 꿀밤입니다. 물론 작게는 한 대부터 3만 대까지 있습니다. 3만 대쯤 맞으면 가겠죠. 제가 옛날에 했던 만화 중에 아주 재밌는 만화가 있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그 중국의 무공 중에 뭐라 그러죠? 그걸 갖다가 뭐 자기 숨이 이제 죽지 않는, 결코 죽지 않는, 늙지 않는 이제 무공을 이제 연마를 해서 금강불개라 그러나 뭐 모르겠어요. 금강불개는 내가 이거 칼을 찔러도 안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수명을 뭐 몇천 년을 살 수 있는 그런 무공을 올렸는데 그 연마를 했는데 원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원수한테 그래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주마. 원수를 갚아주마 했는데 원수한테 뒤지가 얻어 터집니다. 그래서 병원 전치 3,600주 나왔습니다. 평생을 3,600주면은 1년이 60주 정도 되니까 맞나? 7, 5, 35, 50주 정도 되는구나. 모르겠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한참 오래 누워 있어야 됩니다. 재미있었으면 다행, 재미없으면 말고. 보통 이제 제왕한 팔자들 같은 경우는 훌륭한 조연을 하는 거예요. 훌륭한 조연. 뒤에서 서포트하는 걸 훌륭한 조연을 합니다. 관왕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드러나는 인물적인 캐릭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주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왕한 같은 경우, 인왕한 팔자 같은 경우는 준조연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주인공 옆에서 주인공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걸 이야기하죠. 우리가 감초 역할 이러면 보통 제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식상 같은 경우는 독특한 캐릭터를 이야기합니다. 중간중간에 튀는 캐릭터, 없어도 되지만은 있으면은 더 괜찮은 캐릭터,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비급이라는 것은 늘상 봐왔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렇게 주변의 배경과도 같은 캐릭터를 이야기하죠. 물론 이건 간략히 이야기한 거고, 이게 식상생계이냐 관인상생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이렇게 뭐 영화판이나 이런 데서 해야 할 배경, 그 사람 역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축구에서 자기 포지션이 뭐 어떤 것이냐, 뒤에서 백을 해주냐, 주전이냐,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다 그 사람 팔자에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수비, 바로 가령 골키퍼 같은 걸 잘하려면 관인상생형이 돼야 돼요. 관생인이 돼야 안전하게, 관생인이라는 것은 내 포지션을 지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포지션을 지키는 거. 공이 어디로 날아들지 모든 것을 예측을 해서 그쪽으로 내가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관인상생형이죠. 관인상생형이 될 수도 있고 살인상생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있으면 더 낫겠죠. 살인상생형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난조가 되거나 자기 팀이 뭔가 그날 경기가 부진했을 때 더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살인상생형입니다. 제가 다음에 이런 강의도 한번 할게요.
제 강의가 너무 무겁다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현재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거 제가 그 좀 이렇게 짚어내서 제발 사람들이 알아서 생기는 병은 없앴으면 해서요. 사람이 모르는 것보다 아는 거 모르는 것보다 못한 거 있죠. 모르는 것보다 못한 거.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건데 괜히 알아서 병되는 거 있죠. 그런 거라도 조금 좀 완화시켜 보자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점쟁이들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그런 것에 상처받지 말고 가슴 아파하지 말라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무슨 맨날 공망이 어떻고 니는 뭐 일지가 공망이니까 남편 복이 없고 뭐 시지가 공망이니까 뭐 자식 복이 없고 이딴 이야기에 혹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공망 보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들 허물어져 버려요. 상장상각 아무 의미도 없어요. 공망 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 해버리면 상장상각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무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식상 가지고 자꾸 표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무식상 가지고 자식복 없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무식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없다라는 이야기는 없다라는 것은 해도 없고 피해도 없지만은 미익도 없다는 뜻이에요. 무식상이라는 거는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신경 쓸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식을 식상으로만 보지는 않아요. 무식상이라도 제왕한 사람들은 자식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관항한 사람들은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인왕한 사람은 자식을 케어하니라고 정신없는 건 어쩔 수가 없고, 무식상이더라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식은 식상 하나만 쳐다보고 이야기가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고난 것을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지. 그래서 제발 무식상 가지고 무슨 표현력이 없네 뭐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그런 점쟁이 있거들랑 그냥 돌아 나오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이라면은 점쟁이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방금 설명을 했죠. 무식상은 자꾸 표현력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글자가 그 사람의 그 표현력이라는 거에 1대1로 대응한다는 뜻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주를 그렇게 대응시키면 어떻게 다 모든 것을 그다 갖다 붙여.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에 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무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죄, 죄가 없으면은 말도 어떤 인간은 돈에 구애 안 받는다 그러고, 제가 보통 그렇긴 합니다. 무죄면 돈에 구애 안 받는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죄라는 것은 무죄라서 돈에 구애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무죄라는 것은 관생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생인. 재생관 안 하고 관생인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생인 한다는 이야기. 관생인 한다는 이야기는 내 구역, 내 사람, 이 사람들을 탄탄히 항상 내 주변에 둔다는 이야기예요. 무죄, 재생은 안 한다는 이야기죠. 발전, 굳이 내가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려고 안 하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다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돈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주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꾸 무죄니까 돈을 못 번다는 둥, 무죄니까 마누라복이 없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죄라고 해서 마누라복이 없는 거 아니에요. 무죄도 마누라복 얼마든지 있습니다. 팔자가 관생인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대접받으려고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무죄관생인. 여자의 덕을 보다. 여자를 만난 게 아니라 엄마를 만났다는 뜻이에요. 무죄관생인. 엄마를 만났으니까 그 여자가 날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근데 또 관생인 하라 그러니까 또 인덕관설 하지 말고 관약 인왕해가지고 인성을 확 설해버리면 엄마를 만난 게 아니라 악처를 만난 겁니다. 악처. 그러니까 무조건 또 그렇게 막 구분 없이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특별히 인만 왕하지 않다라면, 관이 그렇게 약하지만 않다라면은 대체로 무죄들은 마누라복이
있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죄 관생이 됐다는 이야기는 내가 뭐 하는 거죠? 내가 집안에서 내 의무를 다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자한테 죄라는 것은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죄로서의 의무, 부인으로서의 의무, 자식을 키워야 되는 의무 없이 뭐만 하면 되죠? 관생인. 그냥 집에서 공주처럼 밥만 먹고 살면 됩니다. 쇼핑할 때 쇼핑하면 돼요. 물론 무예인데 인덕한술 돼버리면 이제 식순이 되는 겁니다. 식순이가 맞나? 이제 파출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주는 글자를 하나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항상 그 속에는 왕세강약을 넣어야 돼요. 근데 자꾸 이걸 가지고 맨날 평관을 얻고 정관을 얻고 식신을 얻고 상관을 이런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잖아.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려면 그 없음으로서 생기는 현상을 이해를 해야 돼요. 무죄면 관생이죠. 무식상이면은 무식상도 관생인이죠. 그죠? 무식상 같은 경우는 관을 극하지 않으니까 물론 무죄의 관생인하고는 다릅니다. 관을 건드리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식상 같은 경우는 관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 방어적이기는 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영역에서 절대 안 나가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조차도 그 영역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는 있어요. 이거 다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목말라. 무관도 마찬가지죠. 무관이면은 뭐 관직이 없다는 둥, 뭐 공무원을 못 한다는 둥. 무관의 공무원 제가 사흘들이 봅니다. 무관인데 공무원하고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 제가 사흘들이 봅니다. 사흘들이 봐. 하루에 두세 번씩 볼 때도 있고요. 사흘에 한 번씩은 보는 것 같아. 천지입니다. 천지. 역시 무관이라고 니는 회사를 못 다니고 공무원을 못하고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 사람 역시 점쟁이할 자격 없습니다. 때려치우세요. 때려치우고 무관 같은 경우 상관없어요. 무관 같은 경우도 인생 일간 잘 생하고 이거 제가 일간 식상까지 잘 생하면 공무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식상이 왕한팔자도 공무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식상 같은 경우도 비식 잘 된 사람들은 얼마든지 별정직이나 그런 공무원 쪽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깝깝한 이야기예요. 그 공무원이 없으면 공무원이 없었다. 관이 없으면은 뭐 명예도 없고, 명예 없는 사람 천지입니다. 뭐 명예가 없어. 국회의원들 보세요. 무관들 천지입니다. 국회의원이 명예인가요? 국회의원이란 건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권력의 정점에서 어떻게 권력을 탐하고자 하는 건데 과연 그게 과연 관으로 하는 걸까? 아니오시다. 관이라는 것은 명예로운 거예요. 관이라는 것은 관이 왕하거나 관이 잘 서 있는 사람들이 정치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하기 정말로 힘들어요. 관이 망가져야 됩니다. 관이 망가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관이라는 것은 어떠한 관이냐에 따라서 틀리죠. 정말로 명예롭게 관우처럼 살고자 한다면 관이 우뚝 서야 되겠죠. 그게 재생살입니다. 재생살.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거나 국회의원이 되고 싶거나 한 자리 크게 하고 싶으면은 관이 잘 서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 명예가 더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관에 대한 고정관념부터 버리세요.
관이 잘 서 있는 사람 치고 부정을 저지르거나 비리를 저지르거나 할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정치판에서 어떻게 버텨? 그리고 가진 술수들이 난무하는 곳에서 못 버팁니다. 왜? 너무 힘들거든.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발 이런 얘기 좀 하지 맙시다. 무인성 하면은 공부 안 하는데 무인성에도 공부 잘합니다. 저 무인성인데 공부는 안 하지만 잘 뜯습니다. 뜯습니다. 무인성에도 신약 사랑하면은 공부 잘합니다. 어설프게 신약 사랑하면 공부를 못하는데 신약 사랑하면 공부 잘합니다. 무인성이라도 식신생재가 잘 돼 있으면은 상위권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인성을 공부에다가 결부를 시키는데 인성은 공부가 아니고요. 인성은 공부가 아니고 학습이에요. 학습.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물론 이것도 뭐 꼭 맞는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제도권에서 시키는 기본적으로 제도권에서 꼭 해야만 하는 학습은 관생인을 의미하는 거죠. 사회에 나가서 하는 것들도 공부는 공부죠. 사회에 나가서 공부도 하죠. 토익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뭐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인성으로 국한시키는 거 아니에요. 식상생계형 공부도 있고 재생관형 공부도 있고 관생인형 공부도 있습니다. 식상생계는 생계유지형 공부를 이야기하는 거고 재생관이라는 것은 경력을 얻기 위한 공부를 이야기하는 거고 관생이라는 것은 스펙을 쌓기 위한 공부를 이야기하는 거고 인성이 일간을 생하는 것은 나 좋아라 내가 좋아서 하는 공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인성이 일간을 생하는 것 같은 경우는 나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나한테 가장 유리한 공부를 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관생인 되더라도 그 스펙을 쌓아도 인생 일간 생하지 않으면은 그 스펙으로 인해서 내가 혜택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성이 없으면 공부를 못한다 뭐 이런 것도 인성을 공부라는 것에 한정시켜 버린 거예요. 인성이 아니라 학습이에요. 학습. 인왕하면은 어떻게 되죠? 인왕하면은 이미 공부가 어떻게 되죠? 뜬구름 잡는 게 돼버리죠. 식을 극해버리니까 식상생계를 못 시키죠. 인왕하면 식상생계를 못 시키니까 어떻게 생산적이지 못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식된 공부를 이야기하죠. 그 공부라는 게 뭐죠? 고서 읽고 골동품 좋아하고 산으로 다니고 것도 공부예요. 꼭 글을 읽고 책을 봐야만 어떻게 뭐 공부인가? 유람하는 것도 공부예요. TV 보는 것도 공부고 이게 뭐가 없으면 뭐가 없더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결국은 인성은 공부고 관은 관직이고 뭐 쟤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고정관념에서도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 안 버리면은 100년, 1000년 공부해봐야 사주 안 납니다. 우리나라 명리가 가장 취약한 게 육신이에요. 오행은 제법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육신을 떠든다고 좀 아는 사람은 저는 몇 명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몇 명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제가 맨날 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두 사람. 그분들 이외에 육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취약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육신에 대한 이해도가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육신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공부할 만한 책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오행에 대한 책이 뭐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루고
나름대로 이해하고 궁구하기 좋으니까 오행은 조금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대한 생각들, 육신에 대한 것도 제가 좀 많이 좀 하고는 싶은데 책을 쓰다가도 좀 말았고 책을 빨리 내야 되는데 맨날 언젠간 내겠지 그러면서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 못 내고 있죠. 기회는 내야 될 때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낼 수 있을지. 약간 독을 품고 있는데 그래도 인성운도 들어왔고 모처럼 인성운이 들어와서 모처럼 상관상진도 시켜주고 상관상진 시켜줘서 이제 상관상진은 집에서 꼼짝 말하는 뜻이거든. 그럼 꼼짝 말면은 뭐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책이나 쓰지 뭐. 상긴 돼버렸네. 운에서 들어온 건 급부터예요. 생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앞으로 없는 거 가지고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방금 이야기했던 거 하시면은 당신은 무식합니다. 그러고 꿀밤을 제 생각에는 한 320대 정도만 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로 현혹되거나 좌절하거나 가슴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내 자식이 무식한데 어떡하지? 표현력이 없다는데 내 자식이 무인성인데 어떡하지? 상관없습니다. 무인성이면은 관으로 살 수도 있고 재로 살 수도 있고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를 가지고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고 모르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 뭐 육신 하나 없다고 어떻게 잘못되는 거 없어요. 육신 다 갖췄다고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 2개, 3개 없다고 좌절할 거 없습니다. 하나, 2개만 가지고도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배합이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잘 헤쳐나가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 글자 몇 개 가지고 사주팔자를 평가하면 안 돼요. 어쨌든 제 이 강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